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공매도 거래가 이유인데 결국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논쟁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정략이 아니라면 김기현 대표가 김포에 출마하라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편입과 출마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면서 휴전이나 교전 중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미국은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되면 교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탈주범 김길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초기 검거에 실패하면서 도주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론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비바람 속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나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정 논의를 거친 끝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부터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 재개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 탓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하면서 원성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정이 서둘러 논의에 나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비상 조치를 꺼내든 셈입니다.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를 주장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논쟁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용 정략이 아니라면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편입과 출마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며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주경태 위원장은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특정 정치인의 김포시 출마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당론인지부터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출연해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보다 이념에 집중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이 정치를 담을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신은 새로운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여야는 오늘 이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이와 같이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헌법재판소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거듭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인도적 교전 중단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는데 인질 석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이후 벌써 3번이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 등과 만나 휴전은 하마스의 전열을 정비하게 할 뿐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은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pauses can be a critical mechanism for protecting civilians, for getting aid in, for getting foreign nationals out.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온 다음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교전 중단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any progress on a humanitarian pause? Yes.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가 언급한 인질 석방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CBS에 출연해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인질이 풀려날 기회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을 들었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인질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맥락에서 교전 중지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또는 교전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집트 요르단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로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튀르키예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인도주의적 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마제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평화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휴전 내지 교전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5명의 한국인 가족이 현지 시간 5일 오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최모 씨를 포함한 가자지구 탈출 일가족 5명은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해온 최 씨의 큰딸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아직도 가자지구에서 길을 잃은 상태인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탈주범 김길수를 잡기 위해 경찰과 교정당국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김길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경기 북부로 달아났던 김길수는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으로 도주했던 탈주범 김길수는 한나절 만에 서울에서 목격됐습니다. 안양에서 의정부, 양주역을 거쳐 덕정역까지 갔던 김길수가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 상계동의 지하철 4호선 당구개역에 나타난 겁니다. 택시에서 내린 김길수는 이후 당구개역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5분 만에 급히 먹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토구스를 먹고 있는데 깨짝깨짝하면서 잘 안 먹는 거야. 저 눈치를 보는 거야. 그쪽에 앉지 마시고 반대편 쪽에 편하게 앉으세요 그러는 거야. 김길수는 이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책상에 현금을 놓고 나온 뒤 다시 행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김길수가 다시 포착된 곳은 당구개역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노원역. 이후 뚝섬유원 지역 근처에서도 김길수를 봤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이 수색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PC방이랑 스타벅스 위주로 계속 제보가 오는데요.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을 새로 배포하고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때는 베이지색 상하이에 검정 운동화를 신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이성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를 줬고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E씨는 3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성균 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에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인물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관련 마약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의사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이 외국인 남성을 여러 차례 거칠게 밀치고 전자충격기까지 써서 기절시키는 장면도 담겨 과잉 제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 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 대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통지서에는 A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fter he pushed me like this, very strong, but I didn't do nothing to him. He wants to make something like this for me, and him he also kick me.
and they make so much electric like 4 times. 또 손님과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찍었다는 말을 하도 들어놨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인데 저도 그런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사건 현장에는 바로 CCTV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는 A씨 아내에게는 현장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4명이 동시에 제압을 하면서 심지어 피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흉기 난동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서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과잉 제압 논란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고 너무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또 말리던 50대 손님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사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에서는 빗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뒤집혀 불이 나면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전국에서 화재와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가드레일 너머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부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량에 불까지 붙으면서 안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자인 2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찌그러진 채로 일렬로 멈춰선 차들. 끝에 있는 SUV 차량 앞쪽에서는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복정동을 지나가는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한 대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SUV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반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2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식당은 비어 있었고 위층 주민 4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벽과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 꺼진 캄캄한 아파트 단지에서 간간히 작은 불빛만이 새어나옵니다. 어젯밤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시민 8명이 정전으로 멈춰선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고 시흥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460가구가 밤늦도록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에 노란 버스 구하기 대란이 벌어졌죠.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뒷수습에 나섰지만 이 버스업계 피해는 여전합니다. 이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고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뚝딱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에서 11월 중순의 예약이 노란버스 대란 당시 줄줄이 취소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코로나19 4년 만에 대목을 맞기는커녕 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봄 가을에 한 90% 정도 이제 학단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대부분 100% 중에서 한 90%는 다 취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더 많이 확산이 됐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버스업계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마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18일을 기념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이날을 계기로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 17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1시간여 비행한 뒤 1000km가량 떨어진 일본 홋카이도 근해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장에 대동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ICBM 발사가 이뤄진 이 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인 핵 강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날이자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오는 18일을 즈음해 ICBM급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앞서 지난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만큼 이달 내 3차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며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자문을 통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감세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은 반등할 기미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내각의 차관급 인사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잇따라 낙마하는 악재까지 겹치며 정권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17조 엔대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고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엔, 우리 돈 35만 원씩 세금을 줄여주고 주민세를 못 내는 저소득층에는 연말연시에 가구당 7만엔, 우리 돈 6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私にとって、あくまで最優先しているのはデフレからの脱却を行い、経済を成長経路に乗せるということにあります。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가 더 떨어진 28.3%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핵심 부분인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증세와 감세 정책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증세를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これはもう増税のイメージを払拭すると、こういうメンツ以外の何者でも私はないと、それ以外理屈として説明できないわけですね。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정책을 놓고 총리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는 등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시다 총리가 임명한 차관급 인사 2명이 불륜과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소재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의 구심점 저하로 정권 위기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KT가 NC를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2패 뒤 3연승을 기록한 KT는 이제 정규 시즌 1위 팀 LG와 정상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KT가 마법 같은 뒤집기 쇼를 선보이며 2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줘 벼랑 끝에 몰렸던 KT는 3, 4차전을 이기면서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가더니 마지막 승부에서도 역전승을 거둬 3승 2패로 한국 시리즈 티켓의 주인이 됐습니다. 2패 뒤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은 1996년 현대와 2009년 SK에 이어 KT가 세 번째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성원해준 덕분이고 이 기세를 몰아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으니까 팬들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NC가 먼저 2점을 달아나자 KT는 5회 말 반격에 나섰습니다. NC 선발 신민혁 구위에 눌려있던 KT는 대타로 나온 김민혁이 귀중한 2타점 적시타로 2대2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6회 노아운 말루 기회에서는 박병호의 내야 땅볼때 한 점을 더 뽑아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이 점수가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끄는 결승점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5경기에 모두 등판해 7이닝 무실점, 1승 1홀드를 기록한 손동현은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야구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만을 꿈꿔왔었는데 아직 믿기지 않고 그래도 한국 시리즈 아직 남았으니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시리즈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야구 6연승을 기록하며 SSG마저 누르고 파죽지세로 올라온 NC는 선수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리버스 스윕을 허용해 한국 시리즈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KT는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정규 시즌 1위 팀 LG와 화요일부터 실전 4선 승제로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가을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은 한두 시간 전보다 빗줄기가 많이 약화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 밖의 지역 곳곳으로는 여전히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영남 지방에 최고 80mm, 경기 남동부와 충북, 전남에는 최고 6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최대 30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뒤바뀌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또 친윤계 인사들의 희생을 공식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당발 인적쇄신 논의가 혁신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콕 짚은 현역 의원 다수는 주말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초선 이용 의원이 공개적으로 수용 의사를 표명했을 뿐 다른 지도부나 중진들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가 권고 형식으로 발표된 만큼 당 차원의 공식 논의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오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당내에선 주류가 선당 후사의 자세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단순히 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총선 승리에 도움도 안 되고 분열만 일으킬 거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인 위원장이 공을 던진 이상 이제는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문제라며 청년 표심을 끌어당길 3호 혁신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는 8일 대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불발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대화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여당발 인적쇄신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는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빠진 여당이 고육지책으로 꺼낸 뻔한 카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현재 그 혁신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죠. 특별히 아직까지는 언급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천 체계를 개혁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이재명계가 우려하는 공천 불이익도 잠재워야 할 숙제입니다.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첫 회의에서 선거 전략 방향을 논의하며 인재영입위원회 발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총선기획단이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면 깜짝 인재영입으로 당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 등 진보 세력과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혁신 재창당 관련 선거연합 정당 추진의 건을 75명 가운데 5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진보정치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거연합 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승인과 전권 위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우주포럼을 열고 양국 간 외교, 안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외교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우주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기관 당국자와 우주기업, 연구기관에서 온 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한미 우주외교 협력 방안과 저궤도, 달 등의 우주 탐사, 우주경제 협력과 관련한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양산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또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을 달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야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규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마음 놓고 할 테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을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이 되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 쟁의 행위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들이 20년 동안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온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퇴진투쟁을 좀 더 힘있게 벌여나가고 구체화시킬 계획이고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소야대 구조 속 통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다 근로시간 개편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보다 긴장되는 사람은 바로 수험생들일 텐데요. 남은 시간 수험생들이 참고할 만한 마무리 학습 전략과 컨디션 관리 방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변수가 많았던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남은 열흘 동안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 오답노트 중심으로 익숙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9월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는 지문이나 도표 중심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평가원의 방침은 체감 연계도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EBS 교재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9월 모의고사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큰 과목에 집중하거나 목표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어 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특히 국어 과목 문학 작품을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과 실전 연습으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내 답안지 마킹까지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오전에 국어, 수학, 점심 식사 후에 영어, 탐구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같이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를 좀 같이 해주는 게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겨울철 유행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도주 중인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김길수를 목격했다는 시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적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김길수는 지난 2011년 봄 서울에서 2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7년을 함께 선고받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는 김길수 사진과 나이, 주소가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이 가용 인원을 모두 투입해 김길수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득이 없습니다. 이미 지인과 동생 도움으로 옷과 머리 모양을 바꾼 상황이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바로 옆에서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왔는데 웬 건장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그 시간은 거의 저 혼자 밥 먹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켜봤더니 키는 한 170 한 중반대 정도로 보이고 체격이 많이 건장했어요. 김길수를 본 것 같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지만 출동한 경찰의 포위망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머리는 바로 감고 나온 것처럼 옆가름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TN 뉴스를 보니까 얘 어제 우리 집 왔는데 이게 생각이 딱 나서요. 네 분이서 오시고요. 112에다 전화했더니 112에서 전화 다시 또 오시고 막 그래요. 특히 김길수는 신용카드 없이 현금만 쓰며 이동 중이라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주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을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도주 장기와 조짐까지 보이면서 교정당국도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오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러나 권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40대 부부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방 식기류와 벽 그을음 등으로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조사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기록물을 경찰청 기록관리 기준표에 따라 준연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하마스 관련 시설 2,500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수영장과 주택가 공원 근처에 숨겨진 하마스 로켓 발사장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치고 빠지기식의 게릴라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지구로 진격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인들. 곳곳에서 탱크가 불을 뿜고 총격전도 벌어졌습니다. 전투기와 드론은 하마스 사령부와 관측소 등 관련 시설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2,500곳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ואנחנו פשוט נמשיך עד שננצח אותם. אין לנו אלטרנטיב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어린이 시설 근처에 숨겨 사용해온 로켓 발사장 2곳을 찾았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곳은 어린이 수영장 바로 옆에, 나머지 한 곳은 놀이공원 부지 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רק 5 מטר מבריכת שחייה לילדים, ואולי 20-30 מטרים מבתי מגורים, כל זה בלב שכונת מגורים. 건물 지하에 터널을 파고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공격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형 병원 2곳도 지목했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선 주택가나 병원 부근 공격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신 전투 장비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에 하마스는 치고 빠지기식 게릴라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하마스 대원들. 이스라엘 탱크에 로켓을 발사해 명중시킵니다. 시가지로 들어온 탱크에도 여지없이 로켓이 날아갑니다. 하마스는 기습 공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홍보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중환자 등의 라파 국경 밖 대피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3일 부상자를 운송하던 구급차를 공습한 이후 외국인 대피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깜짝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예고 없이 서안의 중심 도시 라말라를 방문해 아바스 수반과 회담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 정전과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아바스 수반 측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EU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평화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내가 테러리스트와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석유 감산과 공급 감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올해 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씩의 자발적 감산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에너지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씩 감산을 통해 석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침을 유지합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5대1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에게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8%의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44%였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홍콩 관리와 법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홍콩 제재 법안을 발의하자 중국과 홍콩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의 오만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은 그들이 시대착오적이고 패권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곳곳에 가을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은 빗줄기가 다소 약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 강원과 전남, 영남 지방에는 여전히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강한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영남 지방에 최고 80mm, 경기 남동부와 충북, 전남에는 최고 6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최대 30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